홀로레 임장 챌린지 12번째 시간 광교입니다. 자, 수원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120만 정도의 인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죠, 특례시. 그래서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요 정도가 100만 이상. 인구수로는 빅4입니다. 수, 고, 용, 성. 이렇게 해서 인구수가 많은 시들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임장 챌린지로 한 번에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원의 강남 광교에서부터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광교인데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광교 중앙역, 이 중앙역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광교 호수공원 쪽을 둘러서 이렇게 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코스 자체가 짧아요. 그냥 쉬지 않고 걷기만 하겠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뭐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둘째 넷째 토요일 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임장 갔을 때 부동산 문을 닫는 날이어서 부동산에 들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가 전화 임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원의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뭐 수원 전체를 설명 브리핑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광교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가 저희가 한장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광교 자체가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수원시 한장 지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광교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광교 지도가 없어서 광교 중앙역에 내리시면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인근 부동산에서 조감도를 얻어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지도가 뭐 잘 나와 있어요. 자, 모르는 지역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교이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지는 뭐죠? 동탄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3만 1,000가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녀온 미사나 그쵸? 미사 정도의 미사가 한 3만 4천이니까 위례보다는 작고 미사보다도 작고 한 3만 4천 세대 정도, 다산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광교가 크게는 섹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 라인인데 광교라는 곳이 이제 수원에 4개의 구가 있어요. 장안구, 이제 북수원 쪽, 의왕하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안구, 수원 내에서 본도심인 팔달구 아래쪽, 즉 수원역 아래쪽에 조금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된 권선구, 그 다음에 우측편에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팔달구, 영통구, 장팔권영, 장안구, 팔달구, 권성구, 영통구. 영통구가 수원 내에서도 원래 뭐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끼고 그 주변으로 영통지구, 뭐 메탄지구, 권선지구, 뭐 이런 지구들이 택지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뭐 수원시청이라든지 상업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통구에 다 몰려 있었죠. 자, 수원의 구도심이라고 했으면 영통구에 몰려 있었는데 이 우측편으로 이제 그린벨트를 풀고 만들어낸 웰메이드 명품 신도시가 광교입니다. 광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와 플러스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지역을 좀 구획해서 나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쪽을 이렇게 나눠 놓고 있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용인 쪽 권역과 그리고 이제 웰빙타운하고 이제 센터 권역을 좀 나눠 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죠. 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북부간선도로가 남북을 좀 갈라놓고 있고, 별내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좌우를 갈라놓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광교도 좀 고속도로가 이렇게 좀 크로스되면서 지역을 좀 나눠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가
광교 중앙역을 끼고 있는 곳이고, 광교가 광교일 수 있었던 이유, 광교가 수원의 강남일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 잘 만들어진 계획이 된 신규 택지지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구도심의 택지지구 자체가 많이 낡았죠. 20년 차 이상 되면서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일자리는 끼고 있어서 이 지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는 곳이 대기 수요, 즉 자체 수요가 120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원 내외에서 둥실을 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수원 자체가 신축 아파트가 또 많이 없었어서 다 완판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광교가 수원의 절대적인 강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신규 택지지구이기도 하지만 신분당선이라는 이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2016년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1월에 개통을 했고, 광교 중앙역을 기준으로 중앙역에서 판교까지 20분, 그리고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4분,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신노년 지나서 신사역까지 38분, 즉 30분대 컷. 우리가 서대문 쪽에서 충정로에서 부가인 뉴타운 끼고 있는 충정로에서 강남까지 38분이라고 했거든요. 2호선 라인 타고 38분. 근데 이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신사까지, 강남까지는 34분, 신사까지 38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신사역까지도 세정거장 연장 개통을 했는데, 요 사이 구간에서 타 가로축으로 9호선, 7호선, 2호선 환승이 가능하면서 일자리 확장성이 광교에서도 늘어났습니다. 신분당선의 연장이 수지와 광교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남에서 신사로 신분당선이 연장됐다고 해서 뭐 집값이 굉장히 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상승기가 아니다 보니까 광교 내에서도, 수지 내에서도 그 영향은 적긴 합니다. 어쨌든 그 편의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입지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된 노선이 신분당선 연장선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광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2016년 1월에 들어온 신분당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는 광교 중앙역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차량기지 역할을 하는 광교역, 광교산 기슭을 끼고 있는 광교역,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3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져 있는 곳이잖아요.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과 그리고 용인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이쪽 광교 상현역을 끼고 있는 위쪽, 중부고속도로 위쪽 변에 여기 단지들이, 여기도 광교 신도시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교마을이에요. 광교마을.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쪽에 다 수원이고, 우측편에 용인 흥덕지구도 끼고 있습니다. 흥덕지구 요 좌측편까지가 광교 신도시입니다. 섹터를 좀 나눠볼게요. 광교 중앙역을 끼고 있는 곳이 여기 중간 지점에 이 신분당선 우측 라인이 호수마을입니다. 죄송해요. 센트럴타운입니다. 센트럴타운. 그 다음에 좌측편이 에듀타운. 초중고등학교가 다 여기 껴있죠. 신분당선 좌측편, 광교 중앙역 좌측편 에듀타운이 보시면은 여기가 50단지부터 54단지, 여기 보시면은 외벽에 61단, 6001, 600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60단지, 61단지, 62, 63, 64단지 이런 식으로 50단지, 51단지 이런 식으로
블럭이 이제 최초에 분양할 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블럭으로는 이제 많이 원주민들은 블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이밍이 되어 있으니까 자 센트럴타운 이 광교 중앙역 우측으로 센트럴타운이고요. 이 센트럴타운은 60단지부터 64단지 즉 여기 서밋플레이스 광교하고 그 다음에 광교 푸르시 월드마크하고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센트럴타운입니다. 말 그대로 센트럴이죠. 이 센트럴타운 쪽에는 경기도청, 광교중앙역, 그 다음에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 컨벤션센터, 광교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하는 행정타운, 그 다음에 아울렛 백화점 컨벤션센터 호수 이렇게 해서 센트럴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는 에듀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51, 52, 53, 54단지, 자연 N 자이 1, 2, 3단지 뭐 이런 곳들이 에듀타운이죠. 그래서 광교 중앙역을 좌우로 끼고 있는 센트럴타운과 에듀타운이 가장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광교 중앙역의 에듀타운에 속해 있는 자연 N 힐스테이트가 광교 내 빅3 중에서 하나이다. 네. 자연 N 힐스테이트 빅3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섹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측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광교역 인근 광교산 기슭을 끼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곳들 나즈막한 4층, 5층의 단지들이 많은 곳이 웰빙타운입니다. 웰빙타운. 그리고 이 웰빙타운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죠. 판교에 있어서 동판교와 서판교가 있듯이 약간 서판교 느낌의 자연 친화적인 뭐 이런 곳이 이제 웰빙타운입니다. 그래서 광교의 시세를 리딩하는 곳들은 아니지만 주거지로서 조용하고 좀 고즈넉한 분위기의 그런 곳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중앙역 인근의 북적북적한 모습과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웰빙타운이고요. 웰빙타운 맞은편 즉 광교역 남쪽 편으로는 보시면 두 개의 단지를 포함을 해서 가재울 마을 70단지 가재울 마을이라고 합니다. 가재울 마을 보면은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 에코 이런 것들이 들어간 곳들이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단지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재울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교역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센터로 오면은 여기가 이제 센트럴타운, 에듀타운, 상업지, 핵심, 그다음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가란마을이라고 해서요. 그 보시면 에일리넷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중흥 S클래스가 있는데 중흥 S클래스가 특별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중흥 S클래스 그 다음에 광교 힐스테이트 이런 곳들이 있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광교 자연 N 힐스테이트 다시 한번 힐스테이트 광교, 자연 N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가 3대장입니다. 세계의 별, 광교의 3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힐스테이트가 호수에서 바라보면은 힐스테이트 광교하고 중흥 S클래스가 단연 돋보이죠. 49층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어진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뷰 아파트, 즉 광교는 광교중앙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얼마나 근접하게 끼고 있느냐. 그래서 자연 N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자연 N 이편의 세상 광교 이런 단지들이 대장 단지이고 그러니까 광교중앙역을 끼고 있는 단지들 혹은 원천호수, 즉 호수를 얼마나 잘 조망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 광교중앙역과 호수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대장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형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편한 세상 광교, 그 다음에 광교역을 바로 끼고 있는 자연 N 힐스테이트 양대장 플러스 알파로 특별계획구역의 힐스테이트 광교 49층, 광교 중흥 S클래스 49층 요 4개 섹터가 요 안에 있는 센트럴 섹터가 광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교는 이게 다예요, 사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뭐 아이파크라든지 호반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상권 그리고 센터 상권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요. 힐스테이트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호수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로 볼 건데 호수를 마주보고 있는 우측편에 20단지, 21단지, 22단지 이런 단지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된 단지들이고 이제 국민 임대 아파트, 그다음에 조기 분양 전환된 일반 매매가 되는 LH의 그 공공 분양 전환 이 된 아파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중흥 S클래스에 비해서 상품이 달라요. 층수도 다르고 민영 아파트가 아닌 것도 좀 달라서 그리고 이제 이 상권지를 광교 상권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용인의 흥덕지구 상권지를 이용하고 향후에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흥덕역이 이 뒤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아무래도 이 광교중앙역의 메인 단지들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1월에 실거래가 5억 7천의 실거래가 나왔고 그리고 호가로는 7억대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장을 해봤는데 섹터를 다시 한번 또 나눌게요. 상현역, 광교중앙역, 광교역 이렇게 되고 광교역이 종점이잖아요. 이 이후에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수원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선으로 여기가 이제 약간 차량기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광교중앙역에서 뻗어나가서 화서 쪽으로 가는 거고 신분당선이 상현역인데 상현역은 북측편은 용인이고요. 아래쪽으로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상현역 위쪽으로는 보시면 광교 한양수자인 쪽하고 아니 상록사이죠. 보시면 여기 세 개 단지들이 있어요. 세 개 단지여서 용인 쪽으로 이제 용인 생활권이죠. 용인 생활권의 상록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는 법원검찰청을 끼고 있는데 이 법원검찰청 끼고 있는 곳에는 이제 호수마을이라고 해서 단지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 그리고 우측편으로 거래가 되는 여기 공무원 아파트고요.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호수마을 여기 호수마을이거든요. 호수마을 서밋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인의 중앙 쪽 그 광교 중앙 쪽보다는 센트럴 타운이나 아니면은 에듀타운보다는 시세가 좀 낮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9억대 거래된 것들이 있고요. 상현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세계 단지가 광교 마을인데 아래쪽이 호수마을, 위쪽이 광교 마을. 광교 마을 45단지가 여기가 공공임대가 분양 전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여기가 보시면은 상록자이 광교마을에서 여기는 40단지 여기는 45단지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조기 분양 전환된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상현역 즉 상현역 쪽의 상권을 이용하고 오히려 약간 생활권은 용인이다. 여기도 생활권은 약간 용인이다. 호반마을이 생활권이 용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에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법원 검찰청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수원 물건들, 용인 물건들 경매 나오면 여기 법원 새로 지었죠. 여기 법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를 좀 나눠봤어요. 저희가 전화 임장을 한 바로는 보시면 자연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2층이 12억 5천 나와 있는 매물, 그 다음에 34층이 뭐 12억, 비확장 12억, 29층이 뭐 12억 9천, 그러니까 12억에서 12억 9천 정도, 호가로는 13억 5천까지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국민평형 기준으로 있습니다. 전세는 한 5억 후반대부터 6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세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시세가 어지간한 서울 신축 아파트 못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 대장 단지이죠.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3억대, 13억 9천, 뭐 14억
전세는 6억에서 6억 5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센터들이 거의 12억에서 13억 14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현역 쪽으로 이제 광교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5천, 11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 내에서, 즉 수원에 살아야 하는데 고소득자 분들, 이런 분들이 광교를 선택하는 거죠. 광교 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시세면 나는 서울 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하고 그냥 아파트 재테크하고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도 일단은 집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만 수원 인구 중에서 강남, 즉 수원 내에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분리하고 싶잖아요. 강남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즉 서울 내에서 복적복적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는 곳이 또 광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교라는 곳은 좀 수원 내의 자체 수요도 있지만 서울이나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수요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 챌린지가 어떤 날은 뭐 성동구 같은 경우 엄청 힘들고, 또 광명 같은 경우도 또 꽤 걸어가야 되는 거리나 언덕이 있는데, 여기는 임장 뭐 난이도가 꽤 쉬워요. 꽤 쉽고 평지이고, 그리고 뭐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또 임장 코스 자체가 뭐 아이고, 제가 임장 코스를 다시 마련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로 안 넣었네. 여기는 X, 여기는 X고, 이렇게 해서 광교 중앙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까지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코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 코스 자체가 힐링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셔서 전망대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한번 휙 둘러보시고 하시면서 임장하시고, 여기가 이제 상권들이 있잖아요. 이 상권 내에서 보시면은 뭐 중앙 상권도 있지만, 중앙 상권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상권 그 뭐라고 하죠? 이름이 뭐지? 어려운 거. 저기 상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엘리웨이 상권, 광교 아이파크의 엘리웨이 상권, 그런 상권들을 이제 보시면서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왕 수원에 갔는데 내가 더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가셔서 요 위쪽으로 광교 상현 쪽 혹은 웰빙타운 둘러보셔도 되시고요. 혹은 흥덕지구 인근에 있는 지구 보셔도 되시고, 수원 구도심의 매교 쪽이나 아니면은 수원 삼성전자 바로 아래,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망포지구 입주장이잖아요. 망포지구 쪽 이렇게 알파 코스로 둘러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교를 이렇게 뭐 천천히 걸어도 1시간, 부동산 가시면 2시간 반에 다 마스터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망포 혹은 매교 쪽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매교 쪽의 신축 아파트, 망포 쪽의 신축 아파트 둘러보시면, 알파 코스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수원 구도심, 용인, 수지, 그래서 여기는 광교는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화성 반정지구라고, 망포 아래쪽에 반정지구가 있어요. 거기는 화성이거든요. 화성, 용인 늘 접한, 그리고 저 위쪽으로 장안구 쪽으로 또 의왕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수원 내에서 가장 핵심지, 가장 강남 이 광교를 한번 여러분이 이제 둘러보시면서, 이래서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전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보시면은 광교 중흥 S클래스가 뭐 18억까지 갔었거든요. 광교 중흥 S클래스 전고점이 18억, 국민평형이 이제 18억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가 자체가 조금 내려와서 13억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18억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사람들이 18억인 국민평형을 매수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알게 되시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광교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광교 중앙역을 바로 끼고 있는 힐스테이트 문주입니다. 여기서 챌린지 샷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원 광교까지 12회차 임장 챌린지 도장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24회차까지 여러분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챌린저분들 따뜻한 날씨에 임장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